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어제 비트코인이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하다 보니까 자, 리플도 그 영향을 받아서 700원을 깨면서 지금 마이너스 5%까지 급락 흐름 전개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트코인의 지금 이 조정 흐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죠. 자,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JP모건에서 GBTC 상품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하방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미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인데, 자, 퇴직연금 등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신탁펀드, 바로 GBTC 상품을 만든 것인데, 이 GBTC가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됨에 따라서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GBTC를 매매했었던 투자자들이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에 엄청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서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GBTC에서 빠져나간 투자 금액이 자그마치 1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매도 행렬이 나타나고 있죠. 이 물량이 결국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결국엔 여러분, 이것이 갈아타기 수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BTC 상품은 비교적 수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도하고 ETF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는 이 자금들이 다시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다시 우리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을 지금 예측하고 있죠. 자, 조단위가 아닌 경단입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인데, 자, 벌써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자, 현물 ETF를 매입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9종 거래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GBTC를 제외한 비트코인 현물 ETF 10개에 대해서 나흘간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발길이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2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유럽의 비트코인 ETP 자금 유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영향 때문인 거죠. 유럽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오전에 지금 자, 좀 부정적인 기사 하나 좀 나온 게 있죠.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절대 비승인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부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어떻게 보면 SEC의 너무나 뻔한 스토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현물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 자, 이 입장을 들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순조로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필두에 나서서 그 물꼬를 터준 것이고, 이제 ETF 관련해서는 그 본물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EC 입장에서는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내부에 일부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한 소식통은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과 블랙록의 ETF 승인 실적을 고려했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계속해서 불확실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자,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과는 배치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SLC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ETF를 승인한 것이 벌써 10년 만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먼저 나서서 이 물꼬를 터주었기 때문에 이 대세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홍콩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인데,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자, 이 홍콩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거래를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데, 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 관련해서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SLC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움직임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미국도 더 이상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잘못하다가는 이 중국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빠르면, 지금 분석들이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로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5월달 아니더라도 3월달, 4월달이더라도 이런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3월달, 4월달 중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우리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플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자, 올해 이더리움과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 리플이 현재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키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자, 리플 현물 ETF가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가 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죠. 자, 발키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더리움과 리플 현물 ETF 출시를 검토 중이다라는 이런 언급은 없지만 물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지금 리플 현물 ETF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리플 현물 ETF 확실히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다만 그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키는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시가 언제쯤 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라면, 자, 리플코인의 그런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이제 됐었던 사실을 이제 지목하면서 미국 법원이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슬픈 사실은 여전히 타 암호화폐들 역시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자, 어느 시점에 게리 겐슬러는 SEC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SEC 위원장을 유지하지 못한다. 지금 곧 사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석가들도 SEC가 리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 지금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리플 ETF 승인은 실현 불가능하다. 다만 리플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실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과거 기사인데, 자, 리플 항소심 때, 자, 항소심인데요, 올 4월 정도 열리죠. 이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SEC 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자, 보통 이제 원래는 임기가 5년인데, 자, 평균적인 임기가 3년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게리 겐슬러가 이제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입니다. 자, 그러면 3년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은 올 4월
4월 달이죠. 이제 불과 한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가 되면은 게리 겐슬러가 사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좀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게리 겐슬러는 자 바로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폭압적인 그런 이제 조폭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도 곧 민심이죠. 이 민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결국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살이 결국 게리 겐슬러를 더 지금 향하는 화살이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민주당 측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에 지금 올 12월에 이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까지 안 좋은 이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 민주당 측에서는 게리 겐슬러와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게리 겐슬러는 조만간 사퇴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에 공화당에서 지금 집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이 S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게리 겐슬러는 사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폭압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퇴가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ETF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과의 이 소송 문제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죠. 지금 물밑에서 지금 게리 겐슬러와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ETF 관련해서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도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을 때마다 우리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비중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인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발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위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리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공부도 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올 4월 달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합니다. 그리고 ETF는 벌써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 코인 관련해서도 자, 이제 조금씩 ETF 출시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가시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볼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 12월 달에는 대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대형 이슈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지난 2021년도에 불장을 더욱더 능가하는 그런 역대급 불장이 올해 안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보신다 하면 좀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자,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급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에서 이 부분에서 매도나 손절 관점으로 떠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